네, 슈하 안녕하세요. 첼시 시름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첼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축구력은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인성까지, 인간성까지 사랑하기엔 살짝이 아니죠. 많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남자, 첼시의 3번, 첼시의 레프트백 마르코스 알론소 선수 시즌 리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알론소의 신상부터 털어보고 갈게요. 플레이어 프로필 보겠습니다. 마르코스 알론소 멘도자가 풀네임이고요. 포지션은 레프트백, 레프트 윙백, 유사시의 센터백까지 소화가 가능합니다. 국적 스페인이고요. 90년 12월 28일생, 만 나이로 현재 29세입니다. 키 188, 풀백치고는 상당히 큰 키고요. 이 종류는 2,300만 유로로 넘어왔는데 피오렌티나에서 넘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싼 값에 잘 데려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4년 전이니까 지금 첼시에서 네 번째 시즌 보내고 있는 마르코스 알론소입니다. 주급은 10만 파운드, 약 1억 4천만 원 받고 있고요. 특이사항이라면 여러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우선 이 선수가 경기장 뒤쪽에서 출발하지만 사실상 스트라이커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자친구가 예쁩니다.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양계장 사장님이고요. 토트넘 상대로 정말 잘하죠. 첼시가 옛날에 토트넘한테 2대1로 이긴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알론소가 멀티골을 기록한 적이 있고요. 이번 시즌에 첼시가 토트넘한테 더블을 하면서 무리뉴의 팀을 상대로 리그에서 더블을 기록한 첫 번째 감독이 된 램파드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두 번 다 알론소가 선발로 나오면서 첫 번째 경기에선 PK 유도, 두 번째 경기에서는 골까지 기록하면서 둘 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대째 스페인 국가대표인데 이게 특이한 이력입니다.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3대 동안 국가대표를 지내고 있는 집안이고요. 전 세계 축구계로 좀 영역을 넓혀봐도 단 7개의 가문밖에 해내지 못한 일을 알론소네 집안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르코스 알론소, 킬론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적 시장 평가액은 2,500만 유로고요. 약 330억 원입니다. 처음 이적했을 때가 310억 원으로 이적을 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론소가 그만큼 기량을 잘 유지를 했고 첼시의 이적 판단이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콘테 감독이 데려왔죠. 백3에서 사용하기 위해 데려왔는데 지금 이후에 사리 감독 그리고 램파드 체제에서 백4로 전환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입증해내면서 자신이 백4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선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알론소의 지금의 활약을 더 높이 사고 싶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론소의 스탯 리뷰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첼시 선수들의 평점 랭킹인데요. 후스코드닷컴에서 나왔습니다. 마르코스 알론소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7.49점을 기록하고 있고 2위인 윌리안보다도 0.2점가량 높으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경기, 그렇게 많은 경기를 소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자신의 장점을 다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알론소가 뛴 11경기에서 첼시는 9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패는 리버풀을 상대로 기록을 했는데 이때도 알론소가 들어오기 전에 교체로 출장한 경기였어요. 들어오기 전에 실점을 했다가 알론소가 들어온 이후에 흐름이 바뀌면서 후반전에는 첼시가 만회골까지 만들어내고 아예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던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를 제외하면 선발로 뛴 9경기에서는 8승 1무 현재까지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 첼시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알론소는 11경기 4골과 2개의 도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위권 팀의 스트라이커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의 스탯이고요. 이대로 아마 풀시즌을 소화했다면 알론소가 10골 이상 넣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대단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알론소의 수비 스탯도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수니까요. 수비 스탯 안 볼 수 없죠. 클린시트 11경기 중에 4번 상당히 많았죠. 인터셉트는 1.3에 태클 1.8에 기록하고 있는데 공격적인 재능에 특화된 풀백 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인터셉트와 태클 개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드리블 패스트 퍼 게임이라고 나오는데 이 드리블드 패스트 퍼 게임이 무슨 뜻이냐면 한 경기에서 몇 번 드리블을 상대 선수에게 허용을 했느냐. 근데 이게 1회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에 한 번 이상 드리블로 제껴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1회가 넘는다는 얘기는 그 수비력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알론소의 단점을 역시나 명확하게 드러내는 스탯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론소가 좀 키가 크고 기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죠. 네, 기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 윙어들이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칠 때 왼쪽 오른쪽이야 이러면서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드리블을 많이 허용을 하고 방향 전환이 늦기 때문에 좀 드리블 허용 개수가 많은 알론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근데 또 그 아래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 또 칭찬해 줄 만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에러 레투 샷, 에러 레투 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론소가 실수를 해서 상대가 슈팅을 했다. 혹은 알론소가 실수를 해서 상대가 골을 넣었다. 과연 그 횟수가 몇 번이었느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알론소가 빌드업 과정에서 굉장히 볼을 많이 만지는 선수거든요. 풀백이기 때문에 센터백에서 중앙에 압박이 들어왔을 때 풀백을 거쳤다가 중앙 미드필더로 가게 되는데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알론소가 볼을 쉽게 내주지 않고 그때 뺏겨서 슈팅까지 허용하지 않는 빌드업 상황에서 압박이 들어와도 굉장히 유려하게 자신의 장점을 활용해서 잘 풀어 나왔던 알론소다 라는 걸 이런 스탯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페널티 커미티드라는 게 있는데 알론소가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파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좋은 기록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반대로 해석을 하면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왜냐면 알론소가 굉장히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는 풀백이다 보니까 상대의 역습 장면, 상대의 공격 장면에서 미처 알론소가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알론소가 해줘야 될 수비를 백스리에서는 왼쪽 스토퍼를 맡은 토모리가 해준다든지 아니면 조르진이나 캉테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내려와서 커버를 해준다든지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알론소의 자리를 다른 선수들이 커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론소가 뭐 파울을 할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론소의 공격적인 스탯을 좀 볼 텐데 지난 5년간의 슈팅 분포도입니다. 굉장히 빼곡하죠. 근데 뭐 5년 동안 한 슈팅들을 다 쌓으면 뭐 이렇게 빼곡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에메르송의 지난 5년간 슈팅 분포 그림입니다. 확실히 같은 기간 동안 같은 포지션에서 같은 팀에서 뛴 선수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알론소가 에메르송보다 훨씬 더 많은 슈팅을 기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알론소의 슈팅이 박스 바깥이 아니라 박스 안쪽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도 골 에리어랑 가까운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골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인데요. 알론소가 그만큼 그 박스 안쪽으로 침투를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침투를 가져갔을 때는 일단 슈팅 마무리까지 짓고 나오는 선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알론소의 히트맵까지도 같이 보시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화살표 방향으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대편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도 빨간색이 칠해져 있을 정도로 단순히 레프트백이라고 해서 터치라인에 가까운 직선적인 움직임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윙어보다 안쪽으로 컷인해서 언더랩해서 들어가는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선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알론소의 변칙적인 움직임이나 적극적인 침투로 인해서 상대 수비수들이 교란되게 되고 그러면서 덩달아 윙어의 공격력도 같이 살아나는 그런 장면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에 윌리안이 알론소랑 같이 나온 경기에서 에메르송이나 아스필리쿠에타랑 같이 나온 경기보다 훨씬 폼이 좋았어요. 네, 그럼 알론소의 베스트 퍼포먼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셨겠지만 역시나 토트넘전입니다. 본머스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긴 했는데 그때는 본머스랑 2대2 무승부였어요. 근데 2대2 무승부에서 두 번째 실점, 그러니까 첼시가 1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2대1로 역전당하게 되는 그 실점 장면이 알론소의 자리를 다른 선수들이 커버하다가 생긴 실점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는 살짝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머스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수비적으로도 훌륭했던 토트넘전을 한번 짚어봤고요. 토트넘전에서 알론소의 공격적인 장면 두 번만 짚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전반 21분 정도 됐는데 알론소가 오른발로 위협적인 슈팅을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왼발이 주발인 선수지만 가끔씩 뜬금없이 이렇게 오른발로 좋은 슈팅을 보여주는 경우가 알론소가 간혹 있어요. 제가 생각도 못했던 타이밍에서 오른발 발리슛을 멋지게 보여줘서 되게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다음 장면은 골 장면입니다. 이때 알론소의 움직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는데 마운트 바클리로 이어질 때 알론소의 좋은 슈팅. 물론 슈팅도 정말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첼시의 올해 골 후보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는데 이때 바클리가 내주는 타이밍에서 알론소가 일단 그 위치까지 전진해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 골 장면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풀백들은 바클리가 저 위치에서 공을 잡았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진을 하지 않아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알론소가 계속 뒤에서부터 뛰어오고 있죠. 다시 풀샷으로 보실 때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지금 보시면 네, 저기부터 지금 계속 뛰어오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볼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내 앞에 공간이 있고 수비수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전진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골 장면이 가능했다 라는 생각이고요. 네, 다음 장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이날 나왔던 장면은 아닌데 그 전에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 알론소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가자니가와의 충돌로 PK를 유도하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알론소의 움직임이 빛을 발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알론소의 저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골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윌리안이 잡을 때 이 선수입니다. 알론소가. 네,
정말 부지런하게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일반적인 풀백 같으면 여기서 윌리안이 공을 잡았을 때 이 위치에서 뛰어가고 있을 만한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알론소는 지금 전속력으로 내가 공을 받을 수 있을 거란 확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을 향해서 질주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이 움직임 하나가 가자니가의 실수를 만들어냈고, 이 실수가 윌리안의 PK로 인해서 골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알론소의 움직임을 봐준 윌리안의 패스도 정말 좋았어요. 네, 이영표 선수가 과거에 인터뷰를 할 때, 해설을 할 때였는지 인터뷰를 할 때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지만 자기가 어느 타이밍에 전진해야 될지 아는 거, 자기 앞에 공간이 났을 때 전진할 수 있는 거, 이런 판단 능력이 풀백의 공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축구팀에서 풀백으로 뛰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 앞에 공간이 나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전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알론소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해주는 선수입니다. 전진을 많이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주기 때문에 윙어들에게도 패스 옵션들이 생기고 수비진들이 좀 분산이 되면서 윙어들이 한층 편하게 공격을 전개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풀백이 뛰기 시작하면 팀 전체가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론소가 굉장히 잘 수행해주고 있다. 물론 공격적인 면에선 그렇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알론소에 대한 총평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케파가 4점, 리디거가 6.5점을 받았었죠. 알론소는 몇 점을 받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축구력 같은 경우에는 알론소에게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 물론 수비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나왔던 경기에서는 사실은 램파드가 알론소에게 수비를 잘해라라고 기대를 하고 내보내진 않거든요. 백3를 설 테니까 공격적인 롤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잘해봐라 라는 의도에서 알론소를 출전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알론소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기대되었던 역할을 잘 수행을 했다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충분히 받아도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상당한 적 없습니다. 주전에서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다 잘했고, 그러면서 자신이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최고의 몸 상태를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거. 오랫동안 명단에서 제외됐던 선수가 오랜만에 기회를 받았을 때 이렇게 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본은 아쉽지만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알론소 제가 좋아하는 선수예요. 왜냐면 이 선수가 첼시에 처음 왔을 때 나의 꿈은 첼시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는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야망이 넘치죠. 실제로 리그 우승이나 유로파 리그 우승을 함께 했기 때문에 박수를 쳐줄 만한 커리어를 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근본을 이렇게 낮게 준 건 아쉽게도 이 선수가 근본이 정말 글러먹었기 때문이죠. 범죄자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팬이어도 실드가 잘 안 되네요, 그 부분은. 다음으로 가성비인데요. 가성비 제가 굉장히 좋게 쳐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근 5년간 첼시가 했던 모든 영입을 통틀어서 캉테와 함께 가장 좋은 영입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마르코스 알론소입니다. 물론 콘테인가요? 좀 헷갈리는데, 물론 콘테 감독이 백3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마르코스 알론소를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저렴한 가격으로 데려왔는데도 물론 백3에서 당연히 잘했고, 그 이후에 감독들이 백4를 사용할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알론소는 정말로 첼시 입장에서는 좋은 영입이 됐고, 주급도 그렇게 많이 받아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알론소의 가성비 면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8 해서 평균을 매겨보면 7.75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케파와 리디거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 마르코스 알론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코스 알론소의 다음 시즌 어떻게 될까요? 아쉽게도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램파드 감독의 전술적 색채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레프트백 대체자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첼시의 이적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포지션이 바로 레프트백입니다. 알론소, 에메르송, 그리고 유사시에 아스필리쿠에타가 레프트백을 보기도 합니다만 램파드 감독을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레프트백에 대한 영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선수는 역시 뭐니 해도 벤 치렐이죠. 이 선수는 레스터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 갑자기 떡상을 했습니다. 97년생 굉장히 젊은 풀백이고 레스터 유스 출신이고요. 레스터에서는 정말 공을 들였던 유스인데 이 선수가 드디어 딱 터졌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또 기뻐하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선수에게 붙은 가격표가 8천만 파운드라는 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벤 치렐에게 8천만 파운드를 쓰느니 그냥 알론소를 남기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근데 8천만 파운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이냐면 반다이크보다 200억 정도가 더 비싼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벤 치렐 같은 선수한테 그 정도 가격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이 돈이면 그냥 산초를 데려오는 게 낫지, 벤 치렐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을 쓴다? 저는 정말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램파드가 간절하게 원한다고 해도 정말 용납할 수가 없는 금액이고, 또 한 명은 알렉스 텔레스입니다. 알렉스 텔레스에 대한 이적료는 지금 3,600만 파운드가 나오고 있는데, 벤치를 영입이 실패할 경우에 아마 첼시가 텔레스로 섬유할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 포르투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여러 시즌 동안 자신의 재능을 유럽 대항전이나 뭐 리그에서나 계속해서 입증을 해내고 있는 선수예요. 근데 빅클럽의 물망에 항상 오르는 선수인데, 지금 첼시와 더불어서 텔레스를 노리는 팀이 FC 바르셀로나입니다. 원래는 첼시만 링크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바르셀로나랑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600만 파운드라는 가격표가 조금 더 경합이 붙으면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차라리 알렉스 텔레스를 데려오는 게 벤치렐에게 이 정도 돈을 투자하는 것보단 훨씬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알론소의 거취는 어떻게 되느냐? 대체자가 영입이 되고 말고의 여부랑 관계없이 램파드의 플랜에 알론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알론소를 원하는 쪽은 기존의 첼시에서 알론소를 굉장히 쏠쏠하게 썼던 콘테 감독인데요. 콘테 감독의 인테르, 콘테르에서 알론소에게 계속 제의를 넣고 있다고 합니다. 알론소의 계약 기간이 2023년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첼시가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램파드의 플랜이 없고 램파드의 전술적 특성에 맞지 않는 선수라면, 저는 물론 알론소를 좋아하지만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알론소를 값을 못 받고 팔아 처분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시즌 더 썩혀놓느니 어차피 알론소를 벤치 자원 혹은 로테이션 멤버, 가끔씩 백스리를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멤버 정도로 스쿼드에 놔둘 거면 그냥 지금 제가 받고 팔아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론소 제가 좋아하는 선수기 때문에 콘테와 제외를 해서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또 콘테가 백스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인터밀란이 이번 시즌 지속적으로 풀백이 문제가 됐던 팀이기 때문에 쉽게 주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론소 가서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다음 시즌에 레프트 풀백 대체자를 데려온다면 정말 제발 벤치렐에게 오버페이를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알론소에 대한 리뷰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프네요. 네, 가슴이 아프네요. 여러분도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알론소를 과연 남겨야 할지, 첼시가 벤치렐을 데려와야 할지, 알렉스 텔레스를 데려와야 할지, 혹은 또 다른 선수, 좋은 선수가 있으면 또 추천해주시기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첼시에서 4번을 달고 뛰는 선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선수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영향가 있는 리캡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부담 갖지 마시고, 좋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알림 설정 더더욱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은 좀 달아주세요. 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슈바!